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자와 원리합계 그 두 번째 시간 복리이자와 현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빌려준 대가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자였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그 이자의 비율이 이자율이었죠. 그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단리이자와 복리이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단리이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이 복리이자가 이번에 다루게 될 두 번째 이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복리법, 즉 복리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간마다의 원리합계가 다시 다음 기간의 원금이 되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또 1,000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자를 주는데, 자, 월이율 10%, 이번엔 복리로 3개월, 복리로 한번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원금 1,000원은 물론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분명히. 그럼 이 1,000원, 그럼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원, 1,000원에 10%니까 100원을 더해준 거죠. 단리합계는 이렇게 덧셈으로써 계산을 했다면, 복리합계는 계산이 덧셈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월이율이 10%가 준다는 얘기는, 10%를 준다는 얘기는 이 1,000원에다가 10%가 추가되면, 총 10% 추가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110%가 되는 거죠. 10%가 늘어나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110%, 즉 1.1을 한번 곱해주면 이게 1개월 후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원리합계인데, 이 원리합계에다가 다시 1개월 후에 10%를 더해줘서, 10%를 다시 더해줘서 곱해줘서 다시 1.1을 곱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번 더 1.1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문자로 써보면 바로 복리이자의 원리합계라고 해서, 원리합계 S는 원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이 1이라는 것은 바로 100% 말하는 거죠. 100%에다가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 퍼센트를 증가한 비율만큼 더해줘서 그것을 기간만큼 여러 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이자의 원리합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R%만큼 증가하였다 라는 것은 1 플러스 R배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면은 이 1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하면 100%랑 같은 거죠. 그래서 100% 플러스 몇 퍼센트인지 그것만큼 배가 되었다, 즉 곱해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 식을 보면 이 기간 n에 대하여 바로 지수식입니다. 지수함수를 따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단리이자는 1차 함수 직선이었지만 이 복리이자는 지수식을 따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원리합계가 증가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복리이자에 대한 가벼운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100만 원을 연이율 2%의 복리이자로 만기 10년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앞 시간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단리이자로 얼마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120만 원이 나왔죠. 그럼 과연 단리랑 복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계산해 보면 100만 원 곱하기 연이율 2%니까 1년 후에는 몇 배가 되는 건가요? 몇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100%이기 때문에 2% 더해지면 102%, 소수로 표현해주면 1.02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0년 동안 10년 동안 저금했기 때문에, 예금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제곱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계산 결과는 우리가 1.02의 10제곱 손으로 구할 수 없죠. 뿅! 자, 이렇게 나와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단리와 복리,
복리와 달리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차이를 좀 느끼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복리이자의 문제 유형 중 하나인 복리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적금의 이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즉, 이 복리적금은 기간마다 복리로 누적, 즉 쌓인 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리적금이 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이 저금할 때 한 번에 큰 돈을 저금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돈을 벌 때 월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돈이 쌓이죠. 돈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주거나 저축할 때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빌려준다는 것이죠. 또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이자율 20%로 3번의 기간 동안 100만 원씩 복리로 적금, 즉 돈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보죠. 자, 돈을 100만 원을 한 번에, 예를 들어 400만 원을 한 번에 4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저금한 게 아니라, 은행에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기간마다 한 번씩 100만 원씩 저금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장 먼저 적금한 이 돈은 기간이 총 3번 지났기 때문에 이자를 총 3번 받았죠. 복리로 받았으므로 3번의 기간이 지난 후에 돈은 100 곱하기 1.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20%니까요. 자, 두 번째 쌓은 돈은 두 번째 기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기간이 총 2번 지나서 얘는 1.2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쌓은 이 돈은 한 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1을 한 번 곱해주고, 네 번째 쌓은 돈은 네 번째 딱 돈을 넣자마자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안 곱해준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네 번째가 기간의 초에 위치하느냐 기간의 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곱해주는 것이 곱할 수도 있고 안 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통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돈이 이런 식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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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한 번에 400만원을 저금한 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 돈을 저금했다는 것이죠. 돈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개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 있는 100만원 더하기 그 다음 100만원 이자 붙은 만큼, 세 번째 돈이 이자 붙은 만큼, 마지막 네 번째 돈이 이자 붙은 만큼을 계산에 더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100 1점에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이것이 바로 등비 수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 적금의 원리 합계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등비 수열 합 공식 다 기억하시나요? R-1분의 A의 첫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의 이 R은 이자율 R이 아니라 공비 R입니다. 따라서 여기 공비는 1.2가 R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개수 N은 하나, 둘, 셋, 넷, 4개. 첫 번째 항 A는 10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적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제를 들어보죠. 연이율 2%로 매년 복리로, 자, 연이율 2% 복리로 정기 적금에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해 가면 10년 후 연말에 원리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접근하셔야 됩니다. 적금이고 복리이기 때문에 얘가 등비 수열의 합으로 정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이랑 끝에 항의 개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첫째 항을 생각해 보죠. 가장 먼저 첫 번째 넣은 돈은 얼마였냐면 100만원이죠. 100만원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다가 복리이자로 10년 지났으니까 곱하기 2%는 1.02의 10제곱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넣은 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00만원 넣고 보더니 매년 초에 넣었죠. 자,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했습니다. 그럼 10년 후가 되면 이 기간이 한 번 더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돈 100만원도 이자가 한 번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식을 세워주면 R-1분의 공비 1.02-1분의
첫째 항 얘죠. 100 곱하기 1.02 그리고 아래 1.02에 자 보시면 1.02의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왔습니다. 항의 개수는 총 10개죠.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복리 적금의 원리 합계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1.0에서 1 빼서 바로 0.0이라고 바로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현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치란 무엇이냐?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리합계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돈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빌려준 돈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자가 붙죠. 그러면 모든 돈에 대하여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점점 이자만큼 부풀어 오른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갈 때는 곱하기로 이자만큼 곱한 것으로 시간이 뒤로 갈 때는 그 곱했던 것을 다시 나누기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바로 식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달리이자와 복리이자가 있었죠. 이 달리이자와 복리이자를 각각 돈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달리이자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n을 곱하는 거였습니다. 즉 1 플러스 Rn의 속도만큼 곱해지는 것이죠. 복리이자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의 N제곱의 속도로 부풀어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기별로 달리냐 복리냐, 즉 달리로 돈이 부풀어 오르냐 아니면 복리로 돈이 부풀어 오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원금 A가 있었다고 해보죠. 현재, 즉 과거로부터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난 만큼 돈이 부풀어 오릅니다. 어느 속도만큼? 달리의 속도만큼. 그래서 1 플러스 Rn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A, 현재의 원금 A 또는 미래의 원금 A 이것의 과거에는 얼마였을까? 이것이 현재는 얼마였을까?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Rn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복리일 뿐입니다. 복리니까 돈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가 1 플러스 Rn이 아니라 1 플러스 R의 N제곱의 속도로 부풀어 오르고 마찬가지로 돈을 거꾸로 계산할 때에는 1 플러스 Rn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죠. 현재 가치에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달리 연이율로, 달리의 속도로 연이율 2%일 때 10년 후에 받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았습니다. 가볍게 식을 세워보죠. 지금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돈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었을 때 이자율 2%로 즉 0.02로 10년 동안 곱하기 10년 동안 이자를 받았을 때 즉 이 속도로 부풀어 올랐을 때 이것이 미래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현재 가치 지금은 얼마냐 이겁니다. 미래 1000만 원은 지금 얼마 되느냐 물어본 거죠. 계산해보면 A 그리고 1 플러스 0.02에 10 곱해주니까 결국 1.02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1000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하는 현재가치 A는 1.2분의 1000 되어서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면 833.3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시다면 이 개념이 이제 생기신다면 내가 나중에 얼마를 모으려면 얼마를 벌려면 지금 원금 얼마를 가지고 이자율 몇 %인 투자를 해야겠다 아니면 뭔가에 돈을 저축해야겠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자 이번에 두 번째 복리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로 연이율 2%일 때 10년 후에 받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해보죠.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A인데
곱하기 연이율 2%로 복리로 늘어나죠. 그러면 한 번 늘어났을 때 한 번 이자를 받으면 2%니까 102%가 되는 겁니다. 102%니까 1.02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뭐 1 플러스 R의 N제곱 이 형태를 따라가기보다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간단합니다. 아, 2%가 늘어나야 되니까 1.02, 10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 102%가 10년이니까 총 10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바로 10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하는 현재 가치는 나눠주시면 1.02의 10제곱 분의 1000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뿅!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달리와 복리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달리와 복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자와 원리학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